저희 그 EM베스트 학원이 여러분 언제 태어났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2000년 월드컵 때부터 있었거든요. 그래서 EM베스트 학원하고 저하고도 지금 뭐 10여 년을 가까이 같이 이제 하고 있고, 그래서 뭐 이 동네 보통 이제 목동 이쪽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교의 얘기는 뭐 환히 그냥 꿰뚫고 있어요. 그래서 뭐랄까, 여러분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랄까, 믿음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나.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, 뭐 다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좀 믿음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 자리에서 1년 한 것도 아니고 뭐 10년 넘게 했으니까 믿음 가지고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고, 뭐 그리고 이제 저희도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들도,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잡아가고 싶어요. 물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다 똑같이 다시 배우는 거긴 한데, 그 중에서도 이제 문법적으로 용어적으로만 뭐 너무 이제 친구들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냥 맨날 빤하게만 수업하고 빤하게만 공부하고 암기만 하려고 하고, 또 그래놓고는 또 암기 안 된다고 막 핑계대고 그러는데, 그거를 좀 바꾸고 싶어서 문장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문장 구조나 뭐 팔품사, 문장 형식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실질적으로 영어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,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,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첫 번째 그 문장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두 개 정도 문장을 가지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, 얼마나 또 교점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수업을 좀 끌어나가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써서 갈게요. 알겠죠? 여러분 같이 봅시다. 요렇게 이 문장을 하나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문을 접할 때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신경 쓰는 건 단어의 뜻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는데,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영어는 좀 다르게 이렇게 아주 그냥 평이하게 일직선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.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장의 이제 구성 요소만 하나씩 더 풀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친구들은 이 문장을 보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찍어서 이거의 뜻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, 아니면 선생님들조차도 뭐 이거 주어고 동사고 그래서 막 끊어간단 말이죠. 제가 볼 때 그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고, 그 자리에 그 동사나 명사나 아니면 그 단어가 왜 들어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니까 문장 구성성분은 따져야 되겠죠. 뭐 얘는 이제 명사고 주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,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으니까 우리말하고 좀 다르게 이제 동사가 나와서 주어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성분들이 나오는 건데, 무턱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직독지게처럼 해버리면 중딩도 아니고, 예? 그래서 오늘은 왜 이들이 이렇게 쓰였는지,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내용은 지금 빠네요. 사실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 뭐 그 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과하게 급하게 막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집어삼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보통 이제 annex 같은 단어는 이제 우리가 그 합병하다, 하나로 합친다 라고 얘기만 하고 말아요. 근데 여러분이 항상 어떤 게 포인트냐면 단어 공부할 때 그냥 뜻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외우고 말아. 그냥 그게 참 웃긴 게 annex에 또 다른 속뜻이 있다. 이게 속뜻. 예? 사실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입어도 또 이렇게 옷을 벗으면 또 깜짝 놀랄만한 이런 거 식스팩은 없지만, right? 그런 것처럼 단어도 속뜻이 있어요. 합병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합병의 뜻도 모르고 그냥 합병하는구나, 합치는구나 이러는데, 기본적인 annex의 속뜻은 사실은 무력으로 합병하는 거예요. 무력으로 막 싫은데 그냥 막 확 그냥 막 하다 묶어가지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, 이런 단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뉘앙스로 쓰는지를 알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얘기야. 그러니까 이 친구 다음에 이 문장 뒤에다가 요 voraciously라는 부사를 굳이 썼다는 거예요. voraciously가 뭐냐? 막 먹어 제끼는 거야. 꿀꺽 먹는 거죠, 막 그냥.
그래서 이 voracious라는 단어도 우리가 사실은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annex는 우리가 무력으로 합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voracious는 어떤 뜻이 있느냐? 여기서 VOR 요 부분이 말이죠. 이게 사실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. 개걸스럽게. 그래서 요 단어를 같이 공부하면 편해요. devour. 화마가 집을 삼킨다. 꿀꺽 막 devour, right? 그래서 요거하고 또 친구가 이거 아마 여러분 처음 봤을 거야. 이거 봤는데 무슨 뜻인지 알면 그 사람은 하버드 가야지. 왜 여기 있어? wolfdown이 이게 꿀꺽꿀꺽 먹는 거예요. wolfdown. 꿀꺽 배고프니까 그냥 앞뒤 없이 먹는 거죠. 한 나라가 주변의 다른 나라를 합병을 하고 무력으로 짓밟는데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먹어요. 정신없이 먹는 거라 이게. 그래서 요거가 다 친구인데 여기서 또 나온 게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. 여러분 그거 초식, 육식, 그리고 다 먹는 잡식 이런 것도 같이 가야지. 나무를 땅에다가 막 씨앗을 뿌려가지고 씨가 나가지고 발화해가지고 막 밑둥이 생겨서 막 이렇게 막 가지 치고 막 그러는 건데 맨날 단어 따로따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?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이제 좀 붙여봅시다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장에서 여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도 가고 막 이것도 가고 이것도 좀 알아보면 좋잖아요. 그죠? 자, 초식하면 이제 풀을 먹으니까 풀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풀은 그레스, 그레스 계속 그만 적혀 있지만 제일 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. herb.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살짝 모양을 바꿔가지고 넣으면 이제 초식 동물. 그 다음에 육식. 제가 좋아하는 육식. 고기만. 고기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? 송곳니가 있어야 돼. 송곳니. 송곳니의 어원이 개입니다. 개. 개가 막 그냥 먹고 막 그러니까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canine tooth인데 이 canine tooth가 어디서 나왔냐? 이게 카니발에서 왜 여기다 썼어 이거? 카니발에서는 카니발. 뭐야 그 자동차 카니발. 축제할 때 술 빼면 안 되고 술 먹을 땐 소경하니까 고기도 좀 먹고 그리고 춤도 추고 뭐 여자분도 있으면 좋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요거서 나온 게 육식 carnivore. 요거를 싹 다 하면 풀도 먹고 풀 많이 안 먹는데 고기도 먹고 다 같이 먹으니까 이제 옴니를 붙이면 잡식이 된다 이게 omnivorous. 그래서 voraciously 자체가 다 뜯어먹고 고기 먹고 막 먹는 그런 거예요. 그런 부사기 때문에 annex하고 같이 어울리기 좋다는 거죠. 자, 요새 이제 사실은 EBS 뭐 이런 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내용이 엉망진창이라 이거야. 막 애들 어렵게 하려고 막 틀리게 하려고 단어 막 살짝 바꾸고 비슷하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대신 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문장 자체가 이제 일관성이 떨어집니다. 적어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비슷한 어떤 동사나 부사를 같이 쓰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문장을 깔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문장들에 대해서 좀 비판의식을 갖고 계셔야 돼. 이렇게 써도 되나?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? 이 비슷한 단어는 뭘까? 어떤 단어를 대신 쓸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지 제대로 공부가 좀 들어가고 뭐 알면서 이해하면서 가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막 수업만 하고 공부만 하고 되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어휘적인 접근도 중요했겠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의 어떤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.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옛날 분들이 얘기하시는 준동사, 이게 부정사, 동명사, 분사 그 얘기를 제가 좀 처음 시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녀석이에요. 이게 분사거든요. 자, 보세요. 동명사는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 쓰죠. 그럼 쓰임이 한정적이라 이거예요. 그 다음에 부정사도 빠네. 명사, 형용사, 부사적 용법.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예요. 근데 막 되게 이상하게 하다 보면 막 고등학교 가서 헛소리하고 막 딴 얘기 하는데 제일 쓰임이 많은 건 사실 분사입니다. 대부분의 어떤 그 준동사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태클 걸면 할 말은 없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문장을 여기저기 쉽게 멋있게 예쁘게 유려하게 꾸미는 게 바로 이 분사라는 게 분사.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예요. ing 붙여서 현재분사를 만들면 뭐만 하는 능동 이러고 그죠? 다들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. 그 다음에 ed 불규칙 변화 해버리면 과거분사 하면은 수동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라 이게 형용사.
그러니까 이제 형용사의 역할은 어떤 분사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명사 앞에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인접하는, 이웃에 있는, 막 이런 뜻으로 쓰고,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문장과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해주는 식으로 써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든다 이거예요. 분사구문을. 그래서 막 분사구문 하면 또 뭐 접속사 빼고 뭐 중복되는 주어도 빼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다 차치하고 어차피 큰 틀을 짜는 식으로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작은 거에 매달리지 말고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. 크게. 먼저 문장을 크게 좀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그 나라가 그 국가가 다 꿀꿀꿀 먹었다는 거죠. 뭐를? 근처의 나라들. 인접국이라는 거예요. 인접국. 인접국. 가까이 이제 접해 있다. 요새 이제 또 neighboring 말고 뭐 많은 단어들 좀 많이 씁니다. 뭐 그 주변에란 뜻으로 쓰는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고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난이도나 문제의 어떤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가 이제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이버 하면은 뭐 네이버 막 컴퓨터 포탈 이런 거 생각하는데 원래 네이버라는 거 자체 이웃이 이웃 근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나라들 다른 나라를 뭐 합병했다 꿀꿀꿀꺽 먹어 삼켰다 막 이런 뜻으로 썼다고 보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쉽게 보면은 삼형식 문장으로 끝나지만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countries를 neighboring이라는 녀석이 꾸며주는 어떤 그 형용사 역할하는 현재 분사로 쓴 것이다.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voraciously라는 부사도 그냥 어떤 쓸데없이 어떤 동사를 그냥 꾸며주는 부사다. 막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다른 단어로 이렇게 막 추가하고 막 가지치기 하고 막 그럴 필요가 대단히 있지 않을까. 그래야지 이제 단어 암기도 잘 되고 쉽게 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도 이렇게 유추하는 어떤 연습이 되는 거니까 항상 단어를 보실 때 쓸데없이 그냥 막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. 외우시면 또 까먹으니까 그러고는 제가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요 문장 The nation annexed neighboring countries voraciously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요새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 모의고사나 수능 유형 중에서 하나가 빈칸 맞추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빈칸은 말이죠. 지금 이제 절대평가 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빈칸 네 문제가 있는데 걔네들 때문에 등급이 막 찢어지거나 망가지진 않아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제일 쓸만하고 이제 좋은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건 역시 그 흐름이 아닌가, 흐름. 막 빈칸 말고 흐름 막 이렇게 들어갈 자리, 뺄 거, A, B, C 해가지고 순서 맞추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왜냐면 빈칸 유형은 좀 위험해. 빈칸 유형은 뭐랄까 그 문제가 되게 좋아서 문제를 푼다기보다 답을 가지고 풀고요. 걸러내고 약간 어떤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훈련을 하시면 되고요. 저는 이제 대신 오늘 A, B, C 찢어가지고 이제 순서를 맞추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지문을 다 쓸 수는 없고 팔이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제 읽어가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ABC 같은 경우는 주어진 글 우선 들어갈 때 도입 부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은 ABC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한다기보다는 ABC 안에서 답을 찾아서 확률을 높이는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자료를 딱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저 발음이 구리거나 굳이진 않으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자, 주어진 글에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찾을 건데요. 우선 주어진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. Early in the 18th century, 18세기 초에 sailors from the British Navy, 영국 군인, 해군이죠. 여기에서 온 선원들, 즉 말 그대로 해군들하고 같이 일했던 선원들이나 아니면 해군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. 이 사람들이 came across, 우연히 만났습니다. 우연히 먹게 된 거야. 뭐를? An exotic sauce. 아주 이국적인 소스죠. 굴소스인가? Called ketchup. 케첩이라고 불리는 아주 이국적이고 남다른 소스를 우연히 맛보게 된 겁니다. 옛날에 영국이었대.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 땅 저 땅 다 먹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저기 갔다가 의치 않게 뭘 먹었는데 맛있다 이게. 근데 이게 케첩이래.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? Brought samples of it. 그거를 몇 개 챙겨다가 우리 여왕님도 드리고 우리 우리 마누라도 갖다 주고 그래서 샘플을 가져다 갔다 이게요. 어디다가 영국에 돌아갈 때 그죠? 요게 이제 주어진 부분입니다. 이제 케찹이라고 불렸던 대단히 이국적인 어떤 소스를
영국 군인이었다가 맞봐가지고 이제 영국 본토로 가져갔다. 이제 영국 본토로 가져갔으면 이제 그때부터 영국 본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마지막 부분도 생각하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좀 고민하고 이제 예측해보는 습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순서를 우리가 이제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궁금하다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내 이름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.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을 한번 오시면 자연스럽게 저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